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하더 스터디 국어과 우리 많이 보셨죠? 예쌤과 함께 중간고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년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한번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쌤. 안녕하세요. 하더스터디 국어과 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중간고사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중간고사 다들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학년별로 중간고사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2학년 친구들 그리고 3학년 친구들이 각각 다 다르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조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랑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시험을 치러봤을 때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에 벼락치기를 했는데 망했던 친구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서 한다고 내 입시 결과가 달라질까? 그냥 정시만납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이 이제 컨설팅 받는 친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늦지는 않았을까? 근데 어머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맞아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로도 한번 해볼까? 근데 또 재수생은 무섭고 뭐 이런 그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각 학년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정말 푸릇푸릇한 새내기들이죠. 자, 일단 수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하더스터디 수학과 선생님들이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네네. 자, 중학 개념이 고등학교 개념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나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기, 방정식과 같은 부분은 꼭 점검을 하고 잡아둬야 하는데 이 부분을 대충 넘기면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답이 맞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풀이 과정까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럼 중학 개념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학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 개념만 파고 있기보다는 지금의 문제, 교과서랑 부교재를 풀면서 풀이 과정과 답을 도출하는 그 과정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60점 이상으로 꼭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교과서와 부교재를 풀이 과정을 외우면서 하는 것 플러스 고1 학력평가 기출도 꼭 풀어보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수학적인 부분이 이과나 문과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수학을 일단 못하게 된다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지원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네. 이공계 친구들이 수학을 못한다? 이거는 전공학업 능력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데 고1 친구들은 그래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다만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흔히 수포자라고 하죠. 맞아.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이유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지금 중학교 개념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학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나 부교재를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등국어에는 문학 부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중학교 때 이제 표현법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약간 좀 애매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의 표현법이나 소설의 구성과 같은 기본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고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작품에 나오면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단순 암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의인법이 쓰였대 이렇게 의인법이라고 하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을 표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개념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애교를 부린대 애교는 사람만 부릴 수 있으니까 이건 의인법이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기반한 암기를 하셔야 외부 지문에 나온 표현법이나 정서, 맥락과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에서 조금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고
문법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법 개념도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내가 공부했던 건데 이게 뭐였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본인이 그 개념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온 예시 말고도 새로운 예시를 3개 이상 설명할 수 있다? 그때 개념을 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꼭 예시를 토대로 암기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시험장에서 작품을 읽는다라고 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작품을 또박또박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시험 공부를 할 때 이제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외워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국어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습서, 평가 문제집, 단원 평가 문제,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프린트물, 학교에서의 선생님 수업을 토대로 한 필기 이런 것들을 암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여기다가 이제 I1 60점 이상이라고 60점을 기준으로 하셨나요? 60점 이상이라고 하면 3등급 정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물론 학교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60점 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한번 준비해 보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때 한번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뭐 중학교 때랑 똑같이 뭐 벼락치기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셨을 거예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1학년 때 내가 내신 별로 못 나왔으니까 그냥 2학년 때도 뭐 그냥 전향 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아직 내신은 끝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게 많겠죠. 네, 맞아요. 계획적인 상승세를 노려서 내 수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2학년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셔야 되고 벼락치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하루살이 계획을 짜면 안 돼요. 하루하루 계획을 내가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험일까지 쪼개서 내가 오늘은 어떤 과목을 어느 부분까지 그리고 한 번에 한 과목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과목을 절대로 끝낼 수 없을 뿐더러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한 과목만 붙잡고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일까지 단원을 조금씩이라도 쪼개서 계획을 설계를 하시는 게 좋고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부교재 문제 풀이 과정을 암기하는 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랑 똑같아요. 자, 네네. 그런데 범위가 훨씬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교과서랑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조건 반사 수준으로 암기를 꼭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교과서랑 부교재 그리고 학원 숙제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2 학력평가, 고3 기출문제 해당 범위까지도 풀어보는 거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고2 학력평가, 고3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고 하나의 팁을 주자면 수능특강 풀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수능특강을 친구들이 수능특강은 고3 연계교재잖아. 뭐하러 풀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특강이라고 하는 표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알맹이, 본질은 사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했을 때 수능특강의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풀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네, 여기서는 2점짜리 제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점짜리를 제외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2점짜리는 기본적인 개념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중간고사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2점짜리를 막 풀지 마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시기에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2점짜리 빼고 조금 더 심화된 부분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점짜리 제외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해당 범위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네,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에 비해서는 사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다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은 그게 좀 힘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랑 사실 엄청나게 다르진 않지만 중학교 때 공부하고는 훨씬 차이가 있는 공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학 부분에 고전시가를 꼭 껴서 범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시가 기본 주제, 자연을 좋다, 이미 좋다
좋다. 임금님 너무너무 좋다. 민중의 삶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 주제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어휘, 고전 시가를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소한 어휘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친구들이 이제 교과서 본문에 주석이 달려있다 보니까 주석이 나오면 그거 보고 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주석을 달아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주석에 있는 어휘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어휘를 따로따로 암기를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양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의 내용이나 흐름을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안에서 어휘를 암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금님 너무 그리워, 임금님 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임금님한테 이런 배곡함에다가 옷을 지어서 보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배곡함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의 어휘들, 자잘한 어휘들을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독서가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2 학력평가 기출문제 플러스 고3 기출문제도 풀어보면서 사실 모의고사와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른 게 내신에서는 지문을 온전히 이해해서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기반으로 독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지문은 암기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문학이나 독서를 볼 때 읽으면 알겠어. 그리고 풀 때 풀어보니까 알겠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중간고사 낼 것 같으면 안 되죠. 그쵸? 많은 친구들이 만점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백지 암기가 가능하게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 쓰여져 있던 모든 필기들 있죠? 그 필기를 그냥 작품만 놓고 딱 쓸 수 있게끔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암기를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독해가 된다. 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저 백지 암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사실 고전시가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이거 무슨 말이야 어렵다라고 느낀 점이 맞아요. 많았었는데 이렇게 백지 암기를 통해서 한 지문을 놓고 이 지문이 어떤 것들이 중요했었는지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맞아요.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친구들이 이제 지금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선생님 이렇게까지 외워야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외우셔야 돼요. 정말 반복해서 외워야 그 부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되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백지 암기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내가 아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체킹할 때는 이런 백지 암기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수학과 국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친구들이죠. 자, 수시와 정시가 나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시파 친구들은 내신 버리지 뭐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신을 안 하기에는 불안하고 왜냐면 학교에서 계속 내신을 나가니까 하기에는 또 시간이 아깝고 그치만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는 연계 교재로 3학년들은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겸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두기 때문에 고3 친구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정시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교재만 파는 거는 정말 금물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의 능력이 본인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본인이 반드시 써먹을 수 있는지 본인이 풀이를 진행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기출 유형에 대한 분석과 풀이가 필수적이에요. 수능 특강을 좀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수능 특강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거와 전년도를 풀어보는 거를 필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기출 유형이나 분석 그리고 회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랑은 사실 공부하는 성격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중간고사, 3학년 중간고사는 좀 더 신경 써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 기준으로 좀 연계 교재를 좀 꼼꼼히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수능특강이나 변형 문제집 그리고 EBS 수능특강 사용 설명서 문학하고 독서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하셔서 이 부분에 공통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답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분석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모의고사 하는데 나는 왜 연계교재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차피 연계교재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계 공부할 거라고 하면 지금 배경식과 이런 것들을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꼼꼼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는 이제 뭐 과목이 명이 있어도 보통은 수능 특강으로 많이 공부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내신과 정시를 같이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터넷 강의도 보고 여러 가지 공부하겠지만 스스로 진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본인의 방법을 좀 정리하는 거. 사실은 이제 고3 친구들 이더라도 이제 학교 학원에서 너 이해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해돼. 이해 안 되면서 맞아요. 이해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풀어줘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본인께서 유사 문제를 한 5개 정도라도 더 이렇게 풀어봐서 저는 참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우리 아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문제를 풀어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유사 문제집 또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